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생명은 물론이고 우리 군에서 이 운용 중인 군 장비들 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군 무기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도 차질이 꽤 있었죠. 그래서 특히 이제 해외에서 구입한 애국산 장비들, 무기들 이건 정비를 할 때 부득이하게 애국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입국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빚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정비에 이 애로가 있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래서 하나의 교훈으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첨단 장비들 그리고 부품들 이걸 국산화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야 되겠구나. 정비도 해외 정비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정비를 이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하나 예로 이 해군의 경우에 애국 기술자가 입국이 취소돼 가지고 구축함 소나덤 인도 교체 정비가 안 되니까 이걸 국내에서 정비 가능 업체를 이제 물색을 했어요. 찾아냈어요. 그래서 국내 업체로 정비를 전환했는데 이로써 정비 기간이 45일 걸리던 게 31일로 단축돼 가지고 한 14일 정도 빨리 정비를 할 수 있었어요. 예산도 물론 한 7억 원 이상 절감 효과가 있었어요. 좋은 사례거든요. 굳이 외국에 안 빌리더라도 외국인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등한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. 그래서 해군이 이번에 그 구축함 소나덤 인도 교체 정비가 참 잘 되었다는 사례를 보고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 이게 해외에다가 계속해서 맡길 일이 아니구나. 적극적으로 우리 국산화 해내고 우리 국산 이 기술자들이 나와서 고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런 사례를 좀 적극적으로 모아가지고 국산화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.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, 지금 외국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. 비용으로 보면은 전체 비용 중에서 이 22년 되면은 한 3분의 1이 외국에 나가서 정비를 해야 돼요. 정비 전체 비용의 3분의 1을 외국에 나가서 한다면은 이건 뭐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죠. 그래서 이 부분은 포션을 줄여야 합니다. 그 말은 국산화 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. 정비를 굳이 밖에 나가서 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. 물론 불가피한 상황도 있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기술들 확보해야 되고 아마 그런 기능 갖고 있는 기술자도 있을 거예요. 안 찾아서 그렇지.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국외 정비 부분을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무기 획득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걸 주로 따졌습니다.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전략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. 가격과 성능도 중요하지만은 유지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획득 과정에서 이 처음 사들일 때 비용은 한 30% 된다면은 30년간 무기를 쓴다고 한다면은 한 70%가 유지비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. 그럴진데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 획득했어요. 그 좋은 사례가 F-35A 이 사업이 이 여러 가지 위법 조치가 있어가지고 감사원 감사 결과 이거 나중에 방사청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조치가 있었던 거 잘 알고 계시죠? 예,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이 조치가 19년 5월 23일 재심의를 청구해가지고 간사람 재심의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징계처분이 지금 유보되고 있는데 나는 이거 잘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무나무계, 이하무계, 김하무계 이 사람들 징계를 하라고 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.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적어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.
방사청 가서 다시 또 따지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장관이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. 예, 의원님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. 첫 번째는 국내 정비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적극 공감합니다. 그렇게 개발을 하고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그 성능 및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유지 비용을 다시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총 수명 주기의 비용들을 같이 고려해 가지고 그 선행 연구시부터 이제 해나가도록 시스템을 더 다져나가고 있습니다. 또 F-35 사업 위법에 관한 그 인사조치 문제들은 이제 감사원에 좀 촉구해서 재심의 결과 조속히 받아서 후속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내년까지 F-35에게 다 들어오죠. 예, 40대 다 들어오는 거라는데 일단 들어오고 나면은 뭐 물론 협상이 다 끝났겠지만은 들어오고 나면 이게 뭐 할 수 없는 게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 과정에서 들어오는 협상 과정에서 협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협상 과정에서 정비를 할 때 일본까지 가고 호주까지 가야 됩니까? 미국까지 가고? 정비는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정비창 문제는 우리 자체 내로 할 수 있는 협상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된 게 나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해요. 물론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 계획에서 운영되는 거였겠지만은 40대 정도 가지고 올다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우리 자체 내에서 정비창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. 그래서 내년이 아마 미국이 정비창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반드시 우리가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. 우리 대한민국 내 정비창이 있어야 돼요. 우리가 일본 가서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? 지금 한일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일본까지 못 가면 호주까지 가야 돼,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 끌고 미국에서 가서 정비를 받아옵니까? 이 기본적으로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. 그래서 미국이 정비창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대한민국에도 F-35의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이걸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. 그렇지 않으면요, 돈은 물론이고 일본 가서 정비창을 만들다가 정비를 해온다는 거는 일본이 지금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미국까지 같이 끌고 가요, 그거를? 호주까지 끌고 갑니까?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정비창을 한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미국하고 협상을 해내야 합니다. 말씀해 보십시오. 예, 의원님 말씀처럼 저 F-35 정비 문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.